윤복희는 1946년 3월 9일 대한민국 충청남도의 해안 도시인 보령에서 태어났으며 나라가 전쟁의 여파에서 회복되던 시기에 성장했습니다. 보령은 하얀 모래사장의 파도가 부서지고 햇볕 아래 소금밭이 펼쳐지는 곳이지만 가난한 가족들에게는 삶이 힘겨운 곳이기도 합니다. 윤복희의 집은 작은 나무집으로 매일 밤 어머니의 자장가와 파도 소리가 어우러진다. 복희의 가족은 가난했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가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마치 새가 새장에 갇힌 것처럼 날고 싶어 하면서도 사회적 기대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그녀 자신의 마음속에 갇혀 있다는 느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복희는 어린 시절부터 가수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기쁨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이 예술가라기보다는 아내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여겨졌던 시대에 그녀의 꿈은 비현실적이며 시골 소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사치로 여겨졌습니다. 복희의 슬픔은 항상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에서 비롯되는데 마치 그녀의 노랫소리가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속삭임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 슬픔은 15세의 복희가 가족의 자랑이었던 아버지가 지방 공장에서 일자리를 잃고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가장 깊어진다. 그는 복희에게 노래 부르기를 독려한 사람으로 종종 그녀와 함께 벚꽃나무 아래에 앉아 그녀가 맑은 목소리로 민요를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이 닥치자 그는 조용해졌고 어느 날 술에 취한 그는 그녀에게 꿈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칼날과 같았고 복희는 해변으로 달려가 파도 속에 서서 흐느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 때문에 울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이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봐, 자신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이기적일까봐 두려워서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 밤, 그녀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오래된 거울을 들여다보며 이겨낼 힘이 있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정말 노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슬픔은 신앙의 상실일 뿐만 아니라 한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자신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외로움의 느낌이기도 합니다. 윤복희의 경력은 빛나는 정점과 어두운 시면으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으며 그녀는 무대에서 각광을 받기도 했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실패도 겪었습니다. 17살의 복희는 아오자이 몇 벌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보령을 떠나 서울로 갔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 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했고 그녀의 강력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는 청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우승한 뒤 곧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을 맺었고 1960년대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중 한 명이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Everyone과 I'll Give You All과 같은 노래는 상징적인 노래가 되어 작은 찻집부터 큰 무대까지 모든 거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복희는 매번 무대에 설 때마다 화려한 조명과 수천 명의 관객의 박수갈채 속에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녀는 노래할 뿐만 아니라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의 각 음표는 그녀의 마음의 일부이며 젊은 시절의 기쁨부터 힘든 시절의 고통까지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희의 커리어가 항상 밝은 것만은 아니다. 그녀의 가장 큰 실패는 30세가 되어서 재즈와 팝을 결합한 새로운 음악 장르를 시도하기로 결심하고 야심찬 앨범을 내놓았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준비하고 국제적인 음악가들과 함께 작업하고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각 노래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앨범이 발매되자 비평가들은 너무 다르다며 당시 한국 청중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판매는 실패했고 일부 신문에서는 그녀를 쇠퇴하는 스타라고 불렀습니다. 그 비난은 폭풍과도 같았고 복희의 자신감을 휩쓸어 갔다. 그녀는 서울 아파트로 돌아와 팔리지 않은 음반들 사이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 때문에 울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자신을 사랑해온 청중들을 실망시켰다는 생각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자신의 자리가 아직 있는지, 급변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여전히 가치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실패를 자신의 정의로 삼지 않는다. 그녀는 일어나 스튜디오로 돌아가 새로운 노래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진정한 감정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새로운 분야이지만 도전적인 뮤지컬에도 도전했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나비 부인에서의 역할은 많은 찬사를 받았고 그녀는 연기와 노래를 결합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복희는 더 이상 전성기는 아니지만 그녀의 인내심과 자기 혁신 능력으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그녀는 보령에서 보낸 시절부터 서울에서 보낸 영광스러운 시절까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주는 작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그녀가 부산의 한 극장에서 공연했을 때였는데 관객들이 일어서서 10분간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복희는 무대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의 목소리에 여전히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희의 경력은 어려움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1980년대에 한국 연예계가 젊은 스타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그녀는 잊혀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녀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프로듀서들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녀의 공연 빈도는 점점 줄었습니다. 어느 날 마지막 순간에 TV 프로그램이 취소된 후 복희는 대기실에 앉아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녀는 불이감 때문에 울었고 나이와 시간이 그녀에게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워야 했던 시간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습니다. 젊은 가수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것부터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며 기금을 모으는 자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까지요. 그러한 노력은 예전과 같은 영광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직업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윤복희가 항상 갈망해온 가장 큰 성취는 또 다른 상이나 히트곡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음악적 유산을 남기는 것, 미래 세대가 듣고 그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노래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녀는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이 노래하고 악기를 배우고 예술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음악센터를 보령에 짓는 것을 꿈꿉니다. 그녀는 밝은 교실, 오래되었지만 영감을 주는 피아노, 헌신적인 교사가 있는 곳을 꿈꿨습니다. 모든 아이가 자신의 목소리가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지역 단체들과 협력하기 시작했고 진전은 느리지만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녀가 지속적인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희망의 불빛이 됩니다. 또한 복희는 한국 여성, 특히 나이와 사회적 기대에 제약을 받는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지역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며 자신이 의심받았던 때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 중 하나는 중년 여성이 그녀의 간견을 듣고 50세의 노래를 배우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복희에게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진심이 담긴 그 편지는 복희가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변화를 가져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윤복희의 인생에서 복잡하면서도 다채로운 장이다. 그녀는 2번의 결혼 생활을 했고 그때마다 기쁨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968년 22살 때 성공적인 사업가 유주용과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주용은 복희의 목소리와 자신감에 매료되고 주용은 그의 우아함과 야망에 매료된다. 그들은 서울에서 파티와 여행을 하며 화려한 삶을 살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용은 복희가 직장 생활보다는 아내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기를 바라며 종종 그녀에게 공연 횟수를 줄여달라고 부탁한다. 무대에 마음을 두고 있는 복희는 마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답답함을 느낀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1975년에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지만
복희는 주용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그녀에게 기대하는 바인 가족을 부양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이별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복희는 1977년 또 다른 유명 가수 남진과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마치 영화 속 러브스토리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TV쇼에 출연하며 서로의 예술에 대한 열정에 매료되었습니다. 남진은 깊은 목소리와 매력적인 미소로 복희에게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은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두 사람은 대중의 눈에 띄어 결혼했고 초창기에는 함께 공연하고 꿈을 공유하는 한국 연예계의 황금 커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도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직장 생활에서 오는 압박감, 연예계 내의 숨은 경쟁, 생활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두 사람은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2년 만인 1979년에 끝났고 복희는 또 다른 마음의 아픔을 안게 되었다. 그녀는 남진을 비난하지는 않지만 사랑을 붙잡을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인지 무대만이 그녀가 속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지 궁금해한다. 어느 날 밤 이혼 서류에 서명한 후 그녀는 작업실에 앉아 슬픈 노래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남진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이라도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 결혼한 후 복희는 다시 결혼하지 않지만 친구와 가족에게서 기쁨을 찾는다. 그녀에게는 아이가 없어서 가끔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녀는 청중과 성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자신의 영적 자녀로 여깁니다. 복희가 사랑에 있어 가장 큰 슬픔을 느끼는 것은 무대와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없다는 느낌이며 그녀는 항상 꿈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산 측면에서 윤복희가